자, 대금 결제 방식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결제 조건은 상당히 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결제는 결제 수단하고 결제 시기하고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결제 시기에 따라서 종류별로 구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금 결제는 선불이 있고 동시 지급이 있고, 그 다음에 후불이라는 게 있고 분할 지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기에 따라서 구별한 거고, 수단에 따라서 구별하면은 실제 국제무역에도 캐시, 현금 결제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음이라는 결제 방식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용장이라는 대금 결제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팩토링이라든지 포페이팅과 같은 특수한 결제 방식들도 있어요. 그리고 청산 계정, 장부 결제라는 방식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내 거래 상인들끼리 거래할 때 사용하는 결제 방식하고 유사한데, 국제 간의 거래가 수행되어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결제도 국제 간에, 그래서 환율이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 화폐 단위가 다르다는 문제점, 그래서 은행이 상당히 중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선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수입업자가 대금을 미리 수출자에게 결제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수입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수출 대금을 먼저, 결제 대금을 먼저 송금을 해줬는데 수출자가 물품을 보내주지 않게 되면 황당한 일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주로 소액 거래에 사용되고 샘플 거래에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상호 신뢰관계가 두터워졌어요. 또는 회사의 본사하고 지사 간에, 다국적 기업들 같은 경우에 본사하고 지사 간에는 사실 이런 부분 결제와 관련되어진 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형식적인 요건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선불도 금액이 굉장히 큰 경우에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항상 수입자가 선불에서는 불안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샘플을 구매할 때 많이 사용되죠. 중국으로부터 양말을 300만원치 수입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불로 하겠다. 중국의 수출자는 절대로 무역거래 안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우리가 선불로 결제를 해주게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무역회사를 배경으로 해서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꼭 부도라는 것도 발생하고 돈 못 받은 거, 그래서 그거 잡으러 가는 거, 이런 거 나오는데 실무에서 그런 일들은 잘 없습니다. 두 사람 다 어려운 환경 조건 하에서 수출자 수입자가 얼굴도 대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매일 몇 번 주고받으면서 거래를 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에요. 삼성물산이나 LG상사 같은 거대한 기업에서는 금액도 굉장히 크겠죠. 하지만 소상공인 무역업체, 우리나라 무역업체의 대부분은 사실은 중소기업도 아닙니다. 중소기업들이나 상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대하고, 그리고 금액도 굉장히 크고 수량도 많은 경우에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무역업체라고 하는 무역업체들은 거의 다 제조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는 무역업체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래서 다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결제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대형 결제가 수반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크다 하더라도 1억 이하 결제 방식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1억 원짜리도 그 TT라는 송금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불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견본이나 소액거래, 제가 주로라 했어요. 주로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자, 견본이라든지 소액거래에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캐시, 현금으로 주고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캐시 위드 오더, 주문불이라고 얘기해요. 주문하고 동시에 현금으로 대금 결제가 발생하는 건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결제 방식이죠. 실제 그 수출지에 있는 그 상거래를 수행하는 큰 시장에 가서 이제 수입업자가 그 자리에서 계약 체결하고 캐시로 주는 방식들이 바로 전부 CW 방식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선불로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사전 송금 방식, 계좌 이체하는 건데 사전에 한대서 사전 송금 방식으로서 주로 MT, 그 다음에 TT, 그 다음에 디맨드 드래프트, 송금한 수표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디맨드 드래프트 DD라죠. 그리고 TT는 다른 말로 케이블 트랜스퍼 또는 와이어 트랜스퍼라고 합니다. MT는 메일 트랜스퍼고, 사실은 오늘날은 MT나 DD 같은 경우에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거의 다 TT를 많이 사용하죠.
보통 우리가 무역회사에서 은행에 가서 송금할 경우에는 전부 은행에 있는 전산망을 이용해서 우리가 국제 간의 계좌 이체를 수행을 해주죠. 그게 바로 TT죠, TT. 그 다음에 MT는 그 송금 의뢰를 받은 은행이 송금 수표를 교부하는 대신에 일정한 금액을 수취인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지급은행 앞으로 지급하는 지급 지시서 페이먼트 오더라는 걸 작성을 해서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송금한 수표하고는 좀 다른 게, 송금한 수표, 우리가 흔히 송금 수표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봉투에 쉽게 얘기하면은 수표 집어넣어서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분실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적은 경우에 많이 사용되죠. 뭐 혹시 사이버상에서 그 구글 애드센스 같은 거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 송금수표 받아보셨을 거예요. 봉투에 넣어서 날아오죠. 그거 은행에 가면은 현금으로 교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거는 수표가 들어가 있는 방식이고, 요거는 이제 은행의 지급 지시서가 은행과 은행 간에 페덱스, DHL 우편을 통해서 항공, 우리 꾸리어라 부르죠. 특송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은행과 은행 간의 전산망이 없었을 당시에는 전부 다 MT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은행과 은행 간의 전산망이 스위프트라는 곳을 매체로 해서 전부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계좌 이체를 하기 때문에 오늘날은 거의 대부분이 TT 방식을 사용합니다. TT 방식을. 단순 송금 방식 또는 사전 송금 방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동시지급 방식. 동시지급은 물품하고 대금이 바로 상환이 된다든지 또는 물품의 권리를 나타내는 중요한 서류, 우리 선화증권이라는 서류하고 실제로 대금이 결제되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COD라는 방식이 있고 CAD라는 방식이 있어요. Cash Against Document, 서류 상환도 Cash on Delivery, 물품이 on delivery, 도착되는 것에 대해서 캐시, 현금이 결제된다 해서 우리가 이것을 COD라고 부릅니다. 자, CAD 같은 경우에는 수출지에 수입국의 법정 대리인 또는 지사가 있는 경우에 쓸 수 있어요. 즉 수입자를 대신해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수출지에 있는 경우에 쓸 수 있어요. 주로 그래서 수출상보다는 그 수입상의 대리인이 실제로 그 수출지에 있는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자가 물건을 선적을 하게 되면 선박회사로부터 선화증권을 받아요. 이 선화증권을 수출지에 있는 수입업자의 에이전트에게 전달하고 그 자리에서 서류, 즉 수출지에서 수입업자를 대신하는 지사나 수입업자의 대리인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캐시, 현금을 받는 데서 CAD라고 불러요. 반면에 COD는 수입지에 수출업자를 대신하는 대리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수입지에 수출자를 대신한 대리인 또는 지사가 있는 경우에 써요. 그래서 물품을 선적을 하고 선화증권을 받으면 이 수출자는 수입지에 있는 자신의 지사나 대리점에게 이 서류를 보내요. 그리고 물품이 도착하면은 이 수입지에 있는 수출상의 대리인이 직접 물건을 찾고 그 물품을 수입자에게 전달하고 대금 결제를 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를 잘 기억해야 되냐면 CAD의 경우에는 수출하는 지역에 수입업자의 지사나 법적 대리인이 있어야 되고, COD의 경우에는 수입지에 수출자를 대신하는 지사나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서류하고 현금하고 결제하는 방식이고 물품하고 현금하고 결제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CAD, COD. 그림은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설명한 내용을 보고 한번 훑어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어음 중에 우리가 어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DP라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DA라는 방식이 있어요. 한어음은 두 개가 있는데 DP, 요 DP는 그 우리가 동시지급이라 부르고 DA는 후지급에 해당됩니다. 그 어음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동시지급에 들어가고 하나는 후불에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음하고 관련되어서는 알아야 될 게 은행들이 개입되는데 우리가 수출지에 있는 은행을 추심 의뢰은행, 우리 추심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대신 돈을 받아주는 일을 채권자를 대신해서 돈을 받아주는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법적으로 추심이라 불러요. 길거리에 벽보에 뭐 떼인 돈 받아줍니다. 그거는 어깨 형님을 이용한 불법이고 실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채권자를 대신해서 금융기관이 대신 돈 받아주는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추심이라 부릅니다. 컬렉션 추심이라 불러요.
수출지에 있는 은행은 추심의뢰은행이라 부르고 수입지에 있는 은행은 추심은행, 직접적으로 돈 받아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추심은행이라 불러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어음으로 결제를 하기로 했는데 DP라는 방식으로 결제를 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자, 수출자는 물품을 선적을 하면 물품의 권리를 나타내는 서류인 선화증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근데 수출자는 지금 현재 대금 결제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자에게 바로 이 서류를 전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거래은행에다가 이 선적 서류를 주면서 어떤 돈을 받아달라는 각서를 하나 써요. 돈을 받아달라는 증명서를 하나 써요. 그 증명서를 우리가 환어음이라 불러요. 환어음. 환어음에 뭐라 쓰느냐, 이 서류를 수입자에게 예를 들어 100만원이라 칩시다. 거래금액이 100만원을 받으면은 이 선적 서류인 선화증권을 주세요 해서 수출자가 사인을 해서 줘요. 그렇게 해서 요 은행이 수입지에 있는 수입자의 거래은행에다가 이 서류를 두 개를 동봉을 해서 보냅니다. 보내면 수입지의 은행은 실제로 선화증권이란 서류도 들어왔고 어음이란 서류도 들어왔는데, 어음에서 뭐랬냐, 이쪽에 있는 수출자가 니네 나라 수입상으로부터 돈 100만원 받으면은 이 서류주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수수료 줄게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수입자가 돈 100만원 가지고 오면 선적 서류 전달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받은 돈을 요쪽으로 주고 요 은행은 요쪽으로 주면 되겠죠. 요때 수수료만 공제하면 돼요. 그래서 추심은 은행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부도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은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추심은 은행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자, 요게 DP예요. 왜 DP냐면 돈을 주면 뭐 하라고요? 선적 서류를 주라고요. 그래서 대금 결제, 페이먼트에 대해서 다큐멘트 서류를 준다 해서 DP예요. DP. 그럼 DA의 경우는 어떤 거냐면 거의 비쌉니다. 일단 계약이 체결되고 선적을 합니다. 근데 이때 두 사람 사이에서 계약 체결할 때 어떤 합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수입업자는 자신이 지금 대금을 바로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사에게 그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상은 합의를 했어요. 어떤 양해냐면 당신이 물품을 선적을 해서 보내주게 되면은 그 서류에 있는 선적 일자로부터 90일 있다가 120일 있다가 우리가 자금에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 돈 줄게요.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이미 두 사람 사이에서는 돈 늦게 받기로 합의를 했어요. 아까 DP의 경우는 그런 경우 아니에요. 그래서 이 DA의 경우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상호 신뢰관계가 굉장히 굳어진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미 계약서 상에도 물품 선적하고 나서 90일 또는 120일 있다가 돈 받는다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은행에 선적 서류를 줄 때 어음을 끊겠죠. 그 어음에는 뭐라 되어 있느냐, 당신 수입상으로부터 돈을 받아주면 수수료를 주는데 돈은 지금 안 받아도 됩니다. 이 선화증권이 발행된, 선화증권에 발행일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선화증권이 발행된 날짜로부터 90일, 120일 있다가 돈을 받아주시면은 수수료 줄게요 라고 어음을 끊었어요. 이미. 그렇게 해서 어음하고 선적 서류가 갑니다. 그럼 당연히 수입상은 지금 왔을 때 서류를 받을 수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서류를 받을 수 있어요. 대신에 이 은행은 돈 달라고 안 해요. 왜? 돈은 한참 있다가 달라고 해요. 한참 있다가.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수입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본인 여부 확인하고 은행은 한 번 더 각서만 받게 돼요. 무슨 각서냐면 120일 있다가 90일 어음에 있는 것처럼 120일 있다가 90일 있다가 우리 회사가 돈 갚겠습니다 라는 지불 각서 한 장 쓰면은 바로 대금 결제 받지 않고 선적 서류 내줘요. 그리고 90일이나 120일 있다가 이 사람이 돈 지불하면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넘기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바로 DA 결제 방식이에요. DA 결제 방식. 그래서 DP하고 DA는 뭐가 다르냐면, 자, 이 DP 결제 방식은 실제로 대금 결제, 실제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바로 서류를 줘야 되고, 이거는 지금 당장 대금 결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돈 주겠다는 지불 각서, 약속을 하게 되면 그걸 이제 인수받는다라고 설명해요. 우리가 법적으로 인수를 받게 되면은 바로 서류를 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어음상에 쓰여져 있는 대금 결제일에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 그게 바로 DA 방식이에요. DA 방식. 그래서 DP는 동시지급에 해당되고 DA 방식은 후불에 해당됩니다. 후불에. 후불은 다른 말로 연지급이라고도 하고 유산세라고도 하고 디퍼럴 페이먼트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주로 이거는
수출자하고 수입자가 신뢰관계가 굉장히 두터워진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LC 신용장이라는 대금결제 방식이 있습니다. 은행이 개입되어서 은행이 수입자를 대신해서 자신의 은행의 신용을 국제적으로 제공하면서 수출상으로부터 선적을 이행하면은 은행이 대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서류가 있는데, 우리가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서,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이라서 신용장이라는 대금 결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용장 대금 결제 방식은 원천적으로 후불 결제 방식이에요. 신용장은 어떤 경우에 쓰냐면, 자, 수입업자가 지금 수출상으로부터 어떤 물품을 구매를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요. 근데 한 번도 거래해 본 적이 없어요. 거래를 해봤다 할지라도 금액이 너무 커요. 그래서 무조건 물건 선적해서 보내주면은 6개월, 180일 있다가 대금 결제해 줄게. 어떤 수출자도 쉽게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수입업자가 자신의 주 거래은행에 가서 담보물 제공하고, 아파트라든지 부동산 담보물 일단 제공해야 돼요. 제공하고 나면은 은행에 부탁을 합니다. 내가 수출지에 있는 어떤 상인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현금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당신이 내를 대신해서 은행의 국제적, 명망 있는 당신 은행의 국제적인 신용을 좀 제공을 해서 은행 너거가 편지를 한 장 써주라. 그래서 신용장은 영어로 Letter of Credit입니다. Letter of Credit. 신용에 관한 편지인데 누구의 신용이냐? 은행의 신용에 관한 편지예요. 그럼 예를 들면 미국의 시티은행이 여러분 회사에다가 편지를 써요.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미국에 있는 ABC 기업이 당신 나라에 있는 당신이 생산하는 냉장고를 10억 원치 구매를 하고 싶다. 당신이 선정만 해준다면 우리 시티은행이 당신에게 돈 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각서서가 보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입업자는 믿지 않아도 시티은행 잘 알지요? 그죠? 시티은행이 여러분 회사에 편지 썼다고요. 위조가 될 수는 없어요. 신용장 위조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 이유가 있고, 그건 나중에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신용장은 원래부터 위조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용장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선적을 해주면 누가 돈 줘요? 예, 바로 수입지에 있는 시티은행이 여러분에게 돈 줘요. 그래서 수출자는 수입업자를 믿는 게 아니고 수입지의 은행을 믿고 이 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신용에 관한 편지라서 Letter of Credit, LC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LC. 자, 근데 은행의 신용에 관한 편지 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서, 이걸 우리가 신용장이라 불러요. 신용장은 원래 후불이에요. 후불. 그래서 사후에 돈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후지급의 가장 대표적인 건 신용장, 그리고 어음에서는 DA, 그 다음에 OA 결제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IT 쪽에 계신 분들은 OA 하면 사무자동화 생각하는데 무역거래에서는 사무자동화 아닙니다. 오픈 어카운트의 줄임말이에요. 우리가 청산계정, 장부결제, 청산결제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수출 수입자가 금액 거래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할 경우에는 매번 결제를 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또는 3개월에 한 번, 4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쉽게 얘기해서 장부상에 줘야 될 거, 받아야 될 거를 누적을 시켜서 모아서 한 번에 결제하는 방식. 우리가 이것을 오픈 어카운트, OA 결제 방식이라고 해요. OA 결제 방식.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후불 결제 방식은 신용장입니다. 그리고 어음에는 DA가 있고 OA가 있다. 근데 그리고 오픈 어카운트가 있다. 그리고 어음은 DA도 있고 뭐다 있다고요? DP 결제 방식도 있는데 DP 결제 방식은 동시지급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Site LC라고 있죠. 자, 이거는 예외입니다. 신용장은 원래 후불이에요. 신용장은 원래 후불인데 어떤 신용장은 은행에 수출상이 돈을 받기 위해서 선적을 이행하고 약속대로 은행이 요구하는 조건을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서류를 가지고 증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Site, SEE 눈으로 보다 이 명사죠. 은행 직원이 눈으로 보면 Site 눈으로 보자마자 돈 바로 준다 해서 이걸 우리가 일람출급 또는 일람지급 신용장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요거는 동시결제 방식이에요. 대부분의 신용장은 유산습니다. 후불이에요. 후불. 원래 신용장은 후불이에요. 근데 동시지급되는 신용장이 있어요. 이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동시지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람지급 신용장, 일람출급 신용장, Site LC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금 결제와 관련되어서 이제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 그리고 그 캐시니, 그 다음에 그 계좌이체이니 또는 어음이니 신용장이니 장부결제니 이런 걸 알아봤어요. 그 다음 요거 말고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대금 결제 방식 중에
요 청산 결제까지는 했죠. 5회까지. 자, 우리 분할 지급이라는 게 있어요. 분할 지급. 흔히 프로그레시브 페이먼트 또는 인스톨먼트 페이먼트라 부르는데 이거는 거래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서 결제와 관련되어진 부분은 상호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기를 한 건의 거래에 대해서 대금 결제를 여러 번 나누어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이때는 뭐 당사자가 합의하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반드시 뭐 보통 보면 3번 나눠서 할 때는 계약 체결되었을 때 3분의 1, 물품 선적했을 때 3분의 1, 물품이 도착했을 때 3분의 1 이런 식으로 각 거래 단계별로 우리가 실제로 그 거래 단계가 완수가 되면은 금액을 나누어서 결제하는 건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요거는 두 사람 사이에서 합의하는 어떤 시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단을 바꿀 수도 있어요. 50%는 TT 선불, 50%는 후불 LC 결제 방식.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실무에서 지급하는 방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건에 대해서 상호 신뢰관계가 굳어지지 않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거래와 관련되어지는 단계는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용장의 경우에는 신용장이 발행되는 시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시점을 결정을 해가지고 각각의 시점이 이행될 때마다 그와 관련되어서 대금 결제를 하는 방식, 이걸 우리가 나누어서 지급한 데서 분할 지급 결제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하고 관련되어서 시험 치기 쉽게 이렇게 각각의 구분에 따라서 이제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자 여기 보면은 선지급의 선대신용장 있죠. 자, 신용장은 원래 후불인데 아까 동시에 일람지급이 있다 했어요. 요거는 선대신용장이라고도 하고 전대신용장,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거. 레드 크로즈 LC라고 하는데, 자, 받아 쓰세요. 제가 여기에 지금 필기를 못 해드린데, PACKING, PACKING, 패킹 LC라고 돼요. 전대신용장, 선대신용장, 선불신용장이에요. 자, 요거는 두 업체가 신뢰관계가 굉장히 굳어진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선적하기도 전에 대금 결제가 바로 신용장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특수 신용장이 있어요. 요게 이제 선불신용장이에요. 신용장의 구체적인 종류에서는 나중에 뒤에 신용장 단원에 가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확인을 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신용장이 원래는 후불인데 동시지급도 있고 선불도 있다. 그리고 이 선불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영어로 잘 나오는데 레드 크로즈 LC 요거보다는 요즘은 패킹 LC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요 용어 한 개만 외워놨다가는 보기에서 패킹 LC 나오면은 여러분 굉장히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킹 LC라는 용어도 같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제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좀 많이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복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복습을 하시다가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여러 개의 또 자료 또는 가지고 계신 교재를 참고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돼요. 아니면은 또 다른 동영상을 유료로 여러분들이 결제를 하셔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요즘은 물류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무료 강좌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만 잘 하시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료 강좌들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민국 자격증 중에 물류관리사가 무료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무료 강좌 엄청나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제 주제별로 해서 찾아서 한 번 더 복습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